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8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갑자월 병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독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고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병화는 신왕하면 눈과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7살 임수를 보더라도 그 임수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자월입니다. 화는 해월의 절지가 되고요. 자월은 태지가 되기 때문에 해자 축월의 병화는 매우 신약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일간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칠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너무 약하고 7살이 너무 왕해서 살중신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해월의 병화도 그랬고 자월의 병화도 일단 병화의 불꽃을 갖다가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 자월의 병화는 저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약한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꺼트릴 것이고, 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많아지게 되면 작은 불빛은 어떻게 되죠? 쉽게 가릴 수가 있죠. 획이 무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해월과 마찬가지로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에도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 을목이 아닙니다. 간목을 얻어서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의 경우에는 간목이 해에 통근할 수 있었지만, 자월은 간목이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목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인목 같은 것이 좀 지지에 뿌리를 잇거나, 또는 병화 스스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얻어서 서로 같이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원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해월이라고 하는 것과 자월이 똑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해는 간목의 장성체이지만 자월은 간목이 생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병화가 모두 통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간목도 약하고 병화도 약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월의 병화는 지지로 인사오등의 뿌리를 얻고 또 간목이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 연후에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룬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데 병화가 인사오등의 뿌리도 없고 간목도 없다. 그러면 뭐가 된다? 살중신경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운이라도 목화 운으로 행해서 약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운으로 가야지만 병화가 졸립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운에서라도 또 금수 운을 만난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해서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인수운을 만나거나 비견 겁재운을 만나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간이 약한 경우에 식상인 토를 많이 보는 것도 병화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못하다. 정리하면 자월의 병화는 간목으로서 생조해주고 지지로서 인사오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연후에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병화일간이고요. 월령은 자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관계, 그리고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서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가 됩니다. 화는 음양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이지만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10간이 되는 겁니다. 양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 오늘의 일간 병화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자수라고 하는 것, 수죠, 물입니다만은 얘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원래는 자는 양이 되는 것이지만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왜냐? 자수의 본기 음수인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월지 있는 개수가 화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수극화의 관계가 되죠. 자, 일간인 나를 극하게 된다라고 해서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극아자,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는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평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하죠.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청과 같은 겁니다. 법, 윤리, 도덕,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공무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잘 통제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은,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을 말하죠. 해악. 그래서 이제 육친을 배울 때 우리가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정관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작용이 좋게 되느냐 나쁘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뭉뚱그려서 흑백 논리로 정관은 좋은 것, 편관칠살은 나쁜 것 이렇게 해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개수가 정관이고요. 임수가 칠살 편관이죠. 하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 정관을 보는 것보다는 칠살 임수 보는 것을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보양광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간이 너무 약한 경우에 임수가 있으면 오히려 극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간이 세력이 있었을 때 임수 보는 것은 오히려 병화한테 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성이 정관이든 편관이든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느냐 나쁜 작용을 하느냐는 사주를 분석해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관칠살이 되죠. 예를 들어서 간목이 경금을 보면 요거는 편관이 되는 거, 양목이 양금을 본 거죠. 반대로 간목이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양목이 음금을 받죠. 양대음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정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양화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이 되는 것이다. 자, 정관격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꼼꼼하고 정확하고 뭐 착할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건 자월은 수가 왕한 것이고 일간이 약하죠. 신약 관 왕한 그런 구조.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힘이, 어떤 분들이 말해 정의는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정의는 힘이 있어야 정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죠.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힘이 있었을 때 그 정관에 좋은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지, 일간이 터무니없이 약한데 관성만 왕하면 오히려 그 관성이 나한테 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간 병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신약관양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일간이 약해서 왕한 관성 정관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약한 병화가 생조 또는 방신함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간목을 얻게 되면은 관성을 간목이 설해서 간목의 병화를 생조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관인상생이다라고 보고 정관격의 관인상생격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생왕해져서 생왕해질 때는 정관개수보다는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죠. 이 또한 자월의 임수 투출하게 되면 칠살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자월의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를 관사론잡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관사론잡이 되지 않습니다. 관사론잡이 되려면 천간의 개수, 천간의 임수가 공통적으로 둘 다 투출되어 있고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지만 관사론잡을 논하는 것이지, 자월의 임수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관사론잡이다, 이거는 잘못 가르쳤고요. 잘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관격의 칠살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살중신경한 구조가 되는 것인데, 간목이 있게 되면 살인상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관사론잡이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요 간목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이제 병화 자체가 지지해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서 일간 병화 왕해진다라고 하면 더욱더 금상 첨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연간의 개수 투출되어 있죠.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원안적인 FM적인 정관격이 되지만 역시나 일간에 뿌리가 없고 일간이 약하면 역시나 신약 관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연지의 묘목에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더욱 좋은 것은 인목을 얻어서 병인일주가 됩니다. 병화과 인에는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통근할 수 있다.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인목과 묘목의 차이는, 묘목은 목생환을 할 수 있을지언정 병화가 묘에 통근할 수 없습니다만, 인목은 병화가 인에 통근할 수 있다. 뿌리를 얻었다는 얘기죠. 뿌리를 얻은 것과 뿌리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이 정도 되게 되면 뭐 정관 두 개라 하더라도 능의 목이 너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성이 약해져 있고 인성과 일간이 너무 생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오히려 임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목을 절제시켜주는 금을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나오고 있죠. 여기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 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병화가 무토를 보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 그 경우가 어느 때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자월에 수가 많고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해서 관살이 태중할 때는 무토로서 관살을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역할로는 쓸 수 있지만, 병화가 간목의 생조를 받고 인의 뿌리까지 얻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무토를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무토를 보게 되면은 병화를 뭐 한다? 병화의 빛을 가린다. 회기 무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간목이 요부 들어가다 이렇게 목극토에서 제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또 대운 같은데 무오대운, 기미대운, 정사대운, 병진대운 것일 때 이 무토가 약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없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뭐 당연히 무자시도 안 좋다면 무술시는 더더군다나 안 좋습니다. 이 무자시는 그래도 무토가 뿌리가 없지만 무술시는 술에 뿌리를 둔 이 무토가 청간에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아무리 목이 재해준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 목화운 화토운 때는 이 무술시를 얻게 되면 무토가 너무 생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중 8구는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경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요거 인목 두 개에다가 묘목까지 있고요. 수가 목을 생하면서 이 목에 다시 투주, 이거 은근히 목이 왕한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목이 왕해지게 되면 금으로서 목을 제해줘야 되는데 경금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목, 왕, 금, 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저 경금 가지고 좀 많은 간목을 목을 제할 수 없다.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면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했다. 선생님, 수운 가게 되면 목을 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화토운이라든가 뭐 목화운 가기는 좀 그렇죠. 수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을 생해주는 개념도 있지만 차라리 관성이 많아지게 되면 일간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반길반용이죠. 하지만 금운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뿌리를 얻어서 목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죠. 근데 뭐 반길반용 이렇게 나오면 수운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썩 완벽하게 좋다고 보긴 어렵고, 금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금이 세력을 얻게 되면 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금운은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제 경인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설명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썩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는 얘기고, 제가 신묘시 넘어가거든요. 그럼 왜 넘어갈까요?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자월에 간목 투출되어 있고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자월에 저렇게 투출하면 관살 혼잡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뭘로도 볼 수 있다? 살중신경으로 볼 수 있다. 다행히 목이 있어서 이 살을 내가 설에서 간목의 설에서 병을 생주해 주죠. 인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살이 너무 왕한 그런 구조이지만 그래도 좋은 점보다 간목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로서 병화를 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보양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운은 제가 봤을 때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무리 오늘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좀 좋은 생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남명으로 좀 태어나기는 제가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신유다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묘유충, 10년 동안 묘유충을 당하게 되고요. 경신대운 가게 되면 물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인신충의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대운을 보는 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운을 5년씩 끊어서 본다. 예를 들면 임진대운 같은 경우에는 임수대운이 5년, 진대운이 5년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운은 그냥 전체 10년을 봅니다. 왜냐? 대운은 지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천간에 어느 글자가 있느냐는 가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신 신유 대운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계절에 천간에 신금,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금이 더 왕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건 화대운이잖아요. 화대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사, 병호 이렇게 왔으면 화가 더 왕해지는 것이지만 기토, 경금이 오게 되면 화가 그렇게 세력을 크게 확장하지 못한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생뚱 잘라가지고 먼저 경금 5년, 지지 5년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금이 생왕한, 이게 경우의 경금은 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운은 5년씩 잘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지를 같이 10년씩 뭉뚱그려서 보는데, 그 대운은 보는 법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대운을 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 경신 신유 대운 때 묘유충, 그 다음에 인신충 20년 동안 내가 좀 불안한 위치, 불안한 환경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만약에 그 경신대원 인신충이 되게 되면 아무리 간목이 병화를 생겨해 준다 하더라도 임수의 극을 받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좀 합리적인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 임진씨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개사시, 갑오시, 을미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여명으로서는 좀 불길합니다. 자, 병신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좋을 것 같지만 인신충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구조는 아니고,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날 때 임진시 또는 기해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남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신, 신유 대운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